퇴직을 하면 조금은 숨이 트일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알람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 얼굴을 안 봐도 되고, 이제야 내 시간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 후 가장 먼저 찾아온 건 자유가 아니라 돈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62, 김영수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꼬박꼬박 일하며 가정 하나는 책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으니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노후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만큼은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나서 불과 1년이 채 안 돼 통장을 들여다보며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돈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병원비, 관리비, 각종 보험료, 경조사비,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나가는 생활비까지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니 나가는 돈 하나하나가 전부 살을 깎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젊을 땐 크게 신경 쓰지 않던 5만원, 10만원이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말입니다. 아내가 이거 하나만 사면 안 될까라고 물을 때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을 텐데 이제는 괜히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제 모습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마음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돈을 쓰는 게 두려워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줄어들고 혹시라도 자식에게서 전화가 오면 무슨 일 있나? 설마 돈 얘긴가부터 떠올리게 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아직 손 벌릴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마음은 그 경계선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퇴직 후 11개월 생각보다 많은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5년은커녕 3년도 버티기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한 만큼만 유지되는 시간이라는 걸 말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했고 저축은 생각보다 빨리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무작정 일하러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나도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셨나요? 이 대본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 역시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조금씩 상황을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큰 돈이 아니라 노후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퇴직 전 어떤 삶을 살았고 왜 돈 문제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퇴직 후 어떤 벽에 부딪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전 제 삶은 단순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씻고 대충 아침을 먹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30년 넘게 반복된 생활이었고 솔직히 재미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익숙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이번 달도 잘 버텼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젊을 땐 노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집 대출, 돈은 항상 부족했고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때는 조금만 더 일하면 되지라는 말이 늘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50대가 되어서야 주변에서 하나둘 퇴직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선배 한 분이 명예퇴직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속으로는 그래도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작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말입니다. 퇴직을 1년 앞두고 회사에서 슬쩍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저는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도 해보자. 이런 막연한 기대만 가득했습니다. 노후 계획을 종이에 적어보거나 숫자로 계산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왔을 때 통장을 보고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정도면 몇 년은 괜찮겠네. 하지만 그건 현금이 한꺼번에 보였을 뿐 실제로 매달 빠져나갈 돈을 계산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고 점심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동네를 걷고 평일 낮에 마트에 가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퇴직자의 여유구나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정지출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보험료. 매달 나가는 돈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들어오는 돈은 연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현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고맙지만 솔직히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부 둘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외식 한 번, 병원 한 번 다녀오면 그 달은 바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쓰던 돈이 이제는 하루 이틀을 고민해야 하는 돈이 되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알바라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장시간 서 있는 일은 무릎이 버티질 못했고 무거운 걸 나르는 일은 허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젊었을 땐 몸으로 때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선택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가끔은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30년 넘게 일한 사람이 이제 와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처지가 된 것 같아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땐 괜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밤만 되면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하다. 아직 큰 문제가 터지진 않았지만 조금만 삐끗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목표를 하나 세웠습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으니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하나 만들자. 여러분,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처럼 뒤늦게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깨달았을 때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냥 다시 하루하루를 버티며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동안은 방법을 몰라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대로 불안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늦었더라도 새로운 길을 찾아볼 것인지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실제로 어떤 시도를 했고 어디서 실패했고 왜 기존 방식이 저에게 맞지 않았는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대단한 방법을 찾은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남들처럼 아는 것부터 손댔습니다. 동네 마트 시식 알바, 아파트 경비 보조, 택배 분류 작업 같은 것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인터넷에 60대 일자리를 검색하면 늘 비슷한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려고 하니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시식 알바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습니다. 2시간만 지나도 무릎이 욱신거렸고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풀려 그대로 누워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경비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간 근무는 체력이 버텨주질 않았고 낮밤이 바뀌니 생활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택배일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그렇게 몸을 써서 번 돈이 고작 4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나니 통장에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몸으로 버는 돈은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끝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한 건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소위 말하는 투자였습니다. 요즘 이거 안 하면 바보다. 한 달에 몇십은 그냥 나온다. 이런 말에 솔깃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지만 불안한 마음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몇 달 만에 소액이지만 손실을 받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조급했을까?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뛰어들었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몸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일, 큰 자본이 필요 없는 일,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이 세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작업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괜찮을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직접 잘 쓰지 않아도 되고 전문 지식이 없어도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핵심은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선택한 건 간단한 블로그 글 작성 보조 작업이었습니다. 혼자 글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초안을 만들어주는 도구를 활용하고 저는 오타를 고치고 문단만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 개 올리는 것도 버거웠지만 익숙해지니 30분에서 4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글 생성 도구에 가입합니다. 둘째, 중장년 건강, 은퇴 후 생활 같은 단순한 주제를 입력합니다. 셋째, 자동으로 만들어진 글을 읽으면서 말이 어색한 부분만 조금 손봅니다. 넷째, 블로그에 그대로 올립니다. 정말 이게 전부였습니다. 첫 달 수익은 솔직히 기대 이하여서 약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도 살짝 실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몸이 아프지 않았고 다음날 또 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엔 조금 요령이 생겨 20만 원을 넘겼고 세 번째 달엔 3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직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연금 외에 들어오는 돈이 생기니 마음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집에서 조금 벌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내는 의외로 환하게 웃으며 당신 표정이 요즘 좋아졌네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불안이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글이 잘 안 읽히는 날도 있었고 수익이 줄어드는 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절망적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계속 조정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힘들면 하루 쉬어도 되고 다시 하고 싶을 때 이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거창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작은 숫자 하나가 삶 전체를 버티게 해줍니다. 저도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방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했는지, 수익을 조금씩 늘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같은 상황에 계신 여러분이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자 제 생활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걱정부터 밀려왔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쓰게 될까? 이 상태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늘은 글 하나만 올려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였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블로그 작업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글의 구조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어떤 주제가 사람들이 많이 읽는지도 감이 왔습니다. 건강, 연금, 은퇴 후 생활 같은 키워드는 확실히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처지였으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처럼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달부터는 하루에 한 개가 아니라 2개 정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하루 1시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꾸준함이 쌓이면서 수익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4개월 차엔 52만원, 5개월 차엔 68만원이 찍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고 한참을 들여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 정도면 숨은 쉬겠구나.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가장 큰 변화는 자존감이었습니다. 퇴직 후엔 어딘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 다시 역할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았고 저 역시 괜히 예민해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집안 분위기 자체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맞는 건 아닙니다. 컴퓨터가 너무 낯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해보니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대충 이해하고 대충 시작하고 조금씩 고쳐가는 게 훨씬 오래 갑니다. 저도 처음엔 오타투성이었고 지금도 가끔은 헷갈립니다. 여러분께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처음부터 수익을 목표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달 10만 원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몸을 갈아서 버는 일은 언젠가 끝나지만 이런 방식은 조절하면서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퇴직은 했는데 마음은 아직 불안하고 누군가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몸으로 무리하고 싶지도 않은 분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62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노후를 바꾸는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오늘 컴퓨터를 켜보고 한번 검색해보고 한번 시도해보는 것.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덜 불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연금 말고 내 손으로 만들어지는 작은 수입 하나만 있어도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저처럼 말입니다.